반갑습니다. CP에듀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산업안전 지도사 대비 2차 시험인 이 기계안전공학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맡아서 담당 교수로서는 CP에듀 아카데미 원장이면서 공학박사, 기술사, 지도사인 권오운인 제가 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는 산업안전 지도사 대비 기계안전공학 관련된 제1장입니다. 기계안전기술의 제1강으로서 기계안전 개념 첫 번째에 대한 강의입니다. 기계안전 개념에 대한 기계안전 기초로서 2번 문제입니다. 주로 이제 강의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선택이 안 된 거는 자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문제로서 설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시 포함하여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리고 기계안전에 나와 있는 이 전체 문제가 다 기출 문제입니다. 기계안전 기술사라든지 또 기계기술사 등 이 전체가 다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잘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표 작성 유의사항입니다. 안전점검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점검 항목, 점검사항, 점검 방법, 판정 기준, 판정 조치사항 등입니다. 그 다음에 점검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사업장에 적합한 독자적인 내용일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중점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작성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위험도가 높은 것이나 긴급을 요하는 것부터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재해 방지에 실효성이 있는 내용일 것. 그 다음 일정한 양식을 정해서 점검 대상을 정할 것. 그 다음에 점검표 내용은 이해가 쉽도록 표현하고 구체적일 것 등입니다. 지금 전체 내용 중에서 이제 이런 박스된 부분은 중심되는 키워드다 이런 개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기법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해드린 겁니다. 암기법이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필수적으로 암기가 되면 고득점에 도움됩니다. 기계 위험성 관련한 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제시하는 각각의 위험 요소를 해저드 6포인트로 구분하시오. 첫째, 프레스의 금형 조립 부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상 속도가 작업대 사이. 그 다음 회전 대패널, 롤러 회전 부위. 그 다음 체인의 스프로켓, 나사 회전부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먼저 프레스의 금형 조립 부위 이것부터 먼저 순서별로 보도록 합니다. 이 관련해서 해저드 6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협기 절물, 전물 회말 이렇게 됩니다. 이거 협착점,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접선 물림점, 회전 발림점이 됩니다. 프레스 금형 조립 부위는 기계의 왕복 부분을 하는 문동부와 고정부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이고 협착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협착점. 그 다음 연상 속도가 작업대 사이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기계의 회전 운동하는 부분과 고정부에 형성되는 위험점이고 끼임점이라고 합니다. 끼임점. 두 번째 요거 끼임점. 회전 대변날은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위험이나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의 위험에서
초래되는 위험점이고 이 절단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절단점. 네 번째 롤러 회전 부위는 롤러, 기어, 압연기와 같이 두 개의 회전 사이에 신체가 물리는 위험점이고 물림점이라고 합니다. 이거 물림점. 체인의 스프로켓은 회전하는 부분이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이 만들어지는 위험점이고 접선 물림점이라고 합니다. 이거. 접선 물림점, 접물. 그 다음 나사 회전부는 회전하는 물체의 길이, 굵기, 속도 등이 불규칙한 부위와 돌기 회전부의 장갑 및 이 작업복 등이 말려드는 위험점이고 회전 말릴점이라고 합니다. 회말 해가지고 6가지입니다. 협기, 절물, 접물, 회말 6개입니다. 그 다음 기계 방어입니다. 1번 문제로서 기계의 방어 장치를 위험 장소에 대한 방어와 위험 원에 대한 방어로 분류하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이제 요거는 이제 3차 면접에도 관계된다 이 뜻입니다. 지금 2차 시험 이거 대비하면서 3차 시험하고 병행해가지고 하면 시간도 세이브되고 고득점을 통해서 합격에 아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요거 2차 시험 공부하면서 3차 시험 면접도 같이 대비하는 거라 이런 의미로 제가 적어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 문제를 잘 대비하면 3차 면접에도 이거 그냥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방어장치와 방어조치 의미입니다. 방어장치는 작업 시 기계와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위험이나 기타 작업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착하는 장치입니다. 방어조치라 하면 위험 기계 기구의 위험 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치를 말하며 방어망과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어 장치를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 각종 이런 망, 책, 덮, 장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방어 원리입니다. 방어 원리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위험 제거, 차단 등을 해가지고 이 제거와 차단과 덮개와 적응, 적응입니다. 재차 덮적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 위험 제거입니다. 위험한 잠재 요인이 원칙적으로 발생될 수 없게 하는 것을 위험 제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신호 표시 장치 등에서 쓰는 전압을 낮추어 이 저전압으로 대체한다든지 건설 작업에 접착 물질이나 나사 등을 사용해서 끝이 뾰족한 못 사용을 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거라고 합니다. 없앤다 이 뜻입니다. 이거 제거는 차단은 위험해지는 상태를 제거한다는 뜻인데 상태를 제거한다 이 뜻입니다. 이는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지만은 재발생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원으로부터 작업자가 격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과 재해를 유발시키는 개인물이 서로 마주치지 않고 떨어져 있음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덮어 씌움이 있습니다. 덮어 씌운다 또는 덮개 이것도 가능한데 위험해지는 상태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재해 발생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위험해지는 상태를 제거하는 차단 방법과 같이 사람과 기인물이 겹쳐지는 재해 가능 영역의 한쪽을 안전하게 덮어 씌웁니다. 예를 들면 위험한 작업점에 대한 방호 덮개라든지 덮개, 전기 설비를 차폐가 가능한 문을 사용해서 외부 접근자와 격리시킨다 하는 이런 것들은 덮어 씌우는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험에 적응시킨다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제어 시스템 글자판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든지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안전한 행위를 위한 동기부여,
교육 훈련 등이 이제 이에 해당합니다. 예, 재, 차, 덥적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방호장치입니다. 기가 설비의 방호장치는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와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로 분류됩니다. 요 방호장치 분류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방호장치는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와 위험원에 대한 방호가 있습니다. 위험 장소는 격리형 방호장치와 위치 제한형 방호장치와 접근 거부형 방호장치와 접근 반항형 방호장치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격리형 방호장치에는 완전 차단형과 덮개형과 안전 울타리 또는 방책이라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완덮책 해가지고 책이라는 걸 방책. 예, 울타리를 방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완덮책 암기할 때는 책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우울하면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완덮책으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근 반응형에는 접촉 반응형과 비접촉 반응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원에는 포집형 방호장치가 있습니다. 이거 포집형. 그래서 방호장치에는 격, 위, 접거, 접반, 포 해가지고 크게 5가지로 됩니다. 요 구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먼저 격리형 방호장치입니다. 위험한 작업장과 작업자 사이에 서로 접근되어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벽이나 망을 설치하는 원리이고 사업장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방호 형태입니다. 그 위험점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완전 격리형과 일부분만을 덮개형 울타리로 위험 점과 격리하는 안전 방책형으로 나뉩니다. 이거. 그리고 완덮책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위치 제한형 방호장치에는 위험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계기구 구동 부분과 작동 스위치, 비상 스위치 등을 작업자의 초당 이동거리를 감안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작업자를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호장치에는 프레스에서 사용되는 양수 조작식 이 방호장치가 있습니다. 양수 조작식. 양수라는 건 양손을 말합니다. 양손을 동시에 이렇게 조작하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접근 거부형 방호장치. 이것은 작업자가 기계기구가 만드는 위협점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접근하려고 하면 기계기구의 구동시스템과 연동시켜 놓아서 작업자 신체나 일부분이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험 부위로부터 강제로 밀어내거나 끌어내가지고 위험을 아예 예방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는 방어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방호장치에는 프레스에서 사용되는 손쳐내기식 방호장치가 있습니다. 손을 쳐낸다 입니다. 링크 장치에 의해서 손을 쳐내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접근 거부형입니다. 접근 반응형 방호장치는 작업자의 신체 또는 그 일부가 위험점 내에 있거나 위험점에 접근했을 때 위험 부위 주변에 설치해 놓은 적외선이나 원적외선이나 정전기 등의 센서가 작동해서 기계기구와 연동되어 있는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모터 전원을 차단시켜 가지고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에는 프레스에서 사용되는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바로 접근 반응형입니다. 포접형 방호장치, 이것은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장치가 아니고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전하는 연삭석돌이 파괴되어 비산될 때 회전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비산 물질이 이 덮개를 치면서 회전 방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때 덮개를 따라서 그 움직이면서 작업자 신체 부위로 비슷하게 될 때, 파괴된 원소석들, 파석들을 포집시키는 것을 포집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 인체 쪽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포집한다. 이것이 이제 포집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계 방어입니다. 1번 문제로서 기계의 방어 장치를 위험 장소에 대한 방어와 위험 원에 대한 방어로 분류하고 관리하기 설명하시오. 이제 요거는 이제 3차 면접에도 관계된다 이 뜻입니다. 지금 2차 시험 이거 대비하면서 3차 시험하고 병행해가지고 하면 시간도 세이브되고 고득점을 통해서 합격에 아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요거 2차 시험 공부하면서 3차 시험 면접도 같이 대비하는 거라 이런 의미로 제가 적어드린 겁니다. 이거 이 문제를 잘 대비하면 3차 면접에도 이거 그냥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방어장치와 방어조치 의미입니다. 방어장치는 작업 시 기계와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위험이나 기타 작업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착하는 장치입니다. 방어조치는 하면 위험 기계 기구의 위험 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치를 말하며 방어망과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어 장치를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 각종 이런 망, 책, 덮, 장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방어 원리입니다. 방어 원리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위험 제거, 차단 등을 해가지고 이 제거와 차단과 덮개와 적응, 적응입니다. 재차 덮개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위험 제거입니다. 위험한 잠재 요인이 원칙적으로 발생될 수 없게 하는 것을 위험 제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신호 표시 장치 등에서 쓰는 전압을 낮춰 이 저전압으로 대체한다든지 건설 작업에 접착 물질이나 나사 등을 사용해서 끝이 표정한 못 사용을 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거라고 합니다. 없앤다 이 뜻입니다. 이거 제거는 차단은 위험해지는 상태를 제거한다는 뜻인데 상태를 제거한다 이 뜻입니다. 이는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지만은 재발생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원으로부터 작업자가 격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과 재해를 유발시키는 개인물이 서로 마주치지 않고 떨어져 있음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덮어 씌움이 있습니다. 덮어 씌운다 또는 덮개 이것도 가능한데 위험해지는 상태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재해 발생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위험해지는 상태를 제거하는 차단 방법과 같이 사람과 기인물이 겹쳐지는 재해 가능 영역의 한쪽을 안전하게 덮어 씌웁니다. 예를 들면 위험한 작업점에 대한 방호 덮개라든지 덮개, 전기 설비를 차폐가 가능한 문을 사용해서 외부 접근자와 격리시킨다 하는 이런 것들은 덮어 씌우는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험에 적응시킨다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제어 시스템 글자판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든지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안전한 행위를 위한 동기부여, 교육 훈련 등이 이제 이에 해당합니다. 재, 차, 덮적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방호장치입니다. 기계설비의 방호장치는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와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로 분류됩니다. 요 방호장치 분류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방호장치는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와 위험원에 대한 방호가 있습니다. 위험 장소는 격리형 방호장치와 위치 제한형 방호장치와
접근 거부형 방호장치와 접근 반응형 방호장치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격리형 방호장치에는 완전 차단형과 덮개형과 안전 울타리 또는 방책이라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완덮책 해가지고 책이라는 걸 방책. 예, 울타리를 방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완덮책, 안개할 때는 책으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우울하면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완덮책으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근 반응형에는 접촉 반응형과 비접촉 반응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원에는 포집형 방호장치가 있습니다. 이거 포집형. 그래서 방호장치에는 격, 위, 접거, 접반, 포 해가지고 크게 5가지로 됩니다. 요 구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먼저 격리형 방호장치입니다. 위험한 작업장과 작업자 사이에 서로 접근되어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벽이나 망을 설치하는 원리이고 사업장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방호 형태입니다. 그 위험점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완전 격리형과 일부분만을 덮개형 울타리로 위험점과 격리하는 안전 방책형으로 나뉩니다. 이거. 그리고 완덮책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위치 제한형 방호장치에는 그 위험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계기구 구동 부분과 작동 스위치, 비상 스위치 등을 작업자의 초당 이동거리를 감안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작업자를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호장치에는 프레스에서 사용되는 양수 조작식 이 방호장치가 있습니다. 양수 조작식. 양수라는 건 양손을 말합니다. 양손을 동시에 이렇게 조작하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접근 거부형 방호장치. 이것은 작업자가 기계기구가 만드는 위협점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접근하려고 하면 기계기구의 구동시스템과 연동시켜 놓아서 작업자 신체나 일부분이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험 부위로부터 강제로 밀어내거나 끌어내가지고 위험을 아예 예방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는 방어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방호장치에는 프레스에서 사용되는 손쳐내기식 방호장치가 있습니다. 손을 쳐낸다 입니다. 링크 장치에 의해서 손을 쳐내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접근 거부형입니다. 접근 반응형 방호장치는 작업자의 신체 또는 그 일부가 위험점 내에 있거나 위험점에 접근했을 때 위험 부위 주변에 설치해 놓은 적외선이나 원적외선이나 정전기 등의 센서가 작동해서 기계기구와 연동되어 있는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모터 전원을 차단시켜 가지고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에는 프레스에서 사용되는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바로 접근 반응형입니다. 포접형 방호장치, 이것은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장치가 아니고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전하는 연사석돌이 파괴되어 비산될 때 회전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비산 물질이 이 덮개를 치면서 회전 방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때 덮개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작업자 신체 부위로 비산하게 될 때 파괴된 연사석돌 파석들을 포집시키는 것을 포집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체 쪽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포집한다, 이것이 이제 포집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계안전기술 관련돼서 1번 문제입니다. 기계설비의 본질적 안전화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을 간략히 기술하시오. 이것도 3차 면접에 해당됩니다. 본질 안전 개념은
그 인트린식 세이프티라는 이런 용어가 본질 안전인데, 본질 안전 방폭 전기 기기에서 나온 용어로서 가연성 가스나 분진과 같은 폭발성 분위기 속에서 사용되는 계층용, 통신용 등의 전기기기가 그 내부 또는 외부 분위기에 착화되는 일이 없는 구조를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기계장치 설비 안전화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질 안전 기계라 하면 그 위에 전기 기기와는 좀 다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꼭 꼬집어 가지고 이거다 하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아래 기능이 확보된 것을 본질 안전화 세 가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첫째, 안전 기능이 기계 내에 내장되어 있을 것. 그래서 안전 기능이 기계 설계 단계에서 이미 반영되어서 제작된 것을 말합니다. 내장되어 있다 이겁니다. 설계될 때부터. 내, 풀, 폐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풀 프로프입니다. 풀은 멍청이고 프로프 방지입니다. 멍청이 방지 이 뜻인데, 인간이 실수를 범하더라도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고나 재해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 페일 세이프 기능을 가질 것. 이 페일은 이제 실패라는 뜻이고 세이프는 안전인데, 기능이 실패되어도 안전이 확보되도록 한다 이 뜻입니다. 페일 세이프. 시스템에 고장이 생겨도 어느 기간 동안은 정상 기능이 유지되어서 사고나 재해를 발생하지 않는 기구를 말합니다. 이는 병렬 교통이나 대기 여분으로 항상 안전한 방향으로 유지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 페일이 되더라도 안전하다 이게 페일 세이프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 설비의 안전화 구체적 적용 사례입니다. 안전기능이 기계 내에 내장되어 있을 것에서는 안전프레스인 경우에는 안전장치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와크 용접기는 자동 전격 방지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장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풀프루프 기능을 가질 것. 이것은 이 기능에는 격리와 안전장치, 시간장치 등의 방법이 주로 이용되는데, 세탁기의 덮개 이것을 벗기면 운전이 정지된다. 이게 바로 풀프루프 중에 하나 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그 기본적으로 그 이해를 먼저 하고, 두 번째 논술용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프, 성크, 로베 해가지고, 세는 세탁기입니다. 세프, 성크, 로베 해가지고 세탁기, 프레스, 승강기, 크레인 등 이래가지고 딱딱 바로 나오도록 이렇게 대비돼야 됩니다. 세는 세탁기입니다. 세탁기에 덮개 벗기면 운전이 정지된다. 이거는 풀프루프입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인 경우 손이 금령 사이에 들어가면 안전장치로 인해서 하강하던 슬라이더가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식 안전장치는 사람의 손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거나 조작을 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승강기의 경우 과부하 걸리면 경보가 울리고 승강기가 정지되는 것이 이제 이게 풀프루프입니다. 풀프루프입니다. 승강기 과부하 이게 바로 풀프루프. 크레인의 경우에는 와이어로프가 무한정 감기지 않도록 권과 방지장치. 권, 과하면 이제 과하게, 이제 이거는 이제 감긴다 이 뜻입니다. 권과 방지장치를 설치해서 일정 길이가 되면 크레인이 정지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풀프루프입니다. 로봇이 설치된 작업장의 방청문, 이걸 닫지 않으면 로봇이 작동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이게 풀프루프고, 그 다음에 배전반에 설치된 자물쇠를 열면 전기회로가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고, 자물쇠를 채우면 활선 회로가 돼가지고 가동된다 이 뜻입니다. 이와 같이 세프, 성크, 로베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
노출 대비에 거의 뭐 완벽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일세이프 기능을 가진다 하는 것은 먼저 페일세이프 기능의 분류에서 먼저 보면 기계나 그 부품이 고장이나 기능 불량이 생겨도 항상 안전하게 유지하는 구조와 기능을 말합니다. 페일이 돼도 안전하다 하는 건데 기능 면에서는 다음 세 단계로 분류합니다. 이들 중에서 페일 오퍼레이션을 이것이 운전상 가장 선호한 방법이고 산업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페일 패시브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먼저 페일 패시브가 있는데 이거는 부품이 고장나면 통상 기계는 정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페일 액티브는 부품이 고장나면 기계는 경보를 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운전이 가능한 것을 액티브라고 합니다. 그다음 페일 오퍼레이션을 이것은 부품이 고장이 나도 기계는 추후 보수가 될 때까지 안전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병렬계통 또는 대기 여분계통으로 해결이 되도록 해서 안전이 확보되도록 한다 이겁니다. 폐액 오 해가지고 세 가지입니다. 이거 패시브, 액티브, 오퍼레이셔널, 폐액 오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제가 제시하는 이 암기법을 또 달리 본인이 바꿔가지고 좀 변형시켜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더라 해가지고 제 경험을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 암기법으로 나와 있는 거는 암기를 하면 좋습니다. 제가 1차 세 과목하고 2차 한 과목 토탈 해가지고 5,000개를 암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 시작해가지고 딱 3개월 만에 1차 합격하고 2개월 뒤에 2개월 반 뒤에 또 2차도 아주 고득점을 합격했습니다. 그 비결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암기법을 잘했습니다. 먼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법을 딱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거. 그다음 페일세이프 기구 종류입니다. 구조적 페일세이프가 먼저 있는데 이거는 대표적인 예는 항공기로 하나 엔진이 고장이 나도 다른 하나 엔진으로 운행되도록 한 것이 이게 바로 예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의 페일세이프에는 다음 네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첫째, 다경로 하중 구조. 이는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일부가 파손되어도 나머지 부재가 지탱해주는 구조입니다. 분할 구조, 이것은 한 개의 큰 부재가 통상 점유하는 장소를 두 개 이상의 부재로 조합시켜가지고 하중을 분산 전달하는 구조를 분할 구조라고 합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분, 교경 해가지고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 교대 규조가 또 있습니다. 이거 어떤 부재가 파손되면 그 부재가 받던 하중을 다른 부재가 떠맡아서 파손된 부재 하중이 경감되어 가지고 끝까지 파괴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 하중 경감 구조가 있는데 이것은 구조물의 일부가 파손되면 파손부의 하중이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게 돼서 하중이 경감되기 때문에 파괴가 되지 않는 구조를 말합니다. 다분, 교, 경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공부할 때 있어가지고 이 전체 문장을 대상으로 가장 키워드가 뭔가 하는 걸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키워드입니다. 이거 키워드. 항상 이 전체 중에서 이거 뭐가 중요하냐 그걸 바로 탁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2차 시험은 기능적 페일세이프에 있어서 대표적인 철도 신호입니다. 철도 신호는 고장이 났을 때 청색 신호가 반드시 적색 신호로 되어서 열차가 정지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만일에 적색 신호가 돼야 되는데 청색 신호가 된다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철도 신호가 고장이 났을 때 반드시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이 바로 페일세이프입니다. 기능적 페일세이프는 또 산업안전의 목적으로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고
이는 다시 또 기계적 벨세이프와 전기적 벨세이프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겁니다. 기능적 벨세이프 안에는 기계적과 전기적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기계적 벨세이프에는 대기 여분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고 전기적 벨세이프에는 예비 회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채택되는 기계적 벨세이프 적용 예를 들면 첫째, 전기 보일러에 있어서 안전 밸브를 복수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계적 벨세이프입니다. 그리고 벨세이프에는 이거 철예와 보부 환원성 이래 됩니다. 철도 신호와 요거 예비 회로, 철도 신호와 예비 회로 이게 바로 이제 벨세이프다. 그리고 보부 환원성 하면 이제 보는 이거 보일러입니다 이거. 보고 프 환원성 하면 프는 프레스고 화는 화학 설비, 나는 난로고 성형입니다. 프레스는 이제 복식 안전 밸브 중에서 한쪽 안전 밸브가 고장이 나면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압축 공기를 배출시켜서 프레스를 급정지 시키도록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 설비 안전 밸브다, 파열판이다, 긴급 차단 장치다 이런 것을 설치해서 이상 시에 이들이 작동해서 설비를 보호하는 것을 또 말하고, 석유 난로 이거는 일정 각도 이상으로 기울어지면 자동적으로 불이 꺼지도록 해서 화재 발생 방지 이 소화 기능을 내장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승강기 정정 시에는 승강기 정전입니다. 이거 정전기는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운전을 정지시키는 경우가 되고, 또 저기압 속도 이상 주행 시에 조속기가 작동해서 긴급 정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속기를 영어로는 가바나라고 합니다. 가바나가 작동해서 긴급 정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프 환원성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기계설비의 근원적 안전화를 위한 안전조건 5가지만 나열하고 이에 대해 한 예를 하나씩 들어 설명하시오. 이것도 3차 면접하고 관계됩니다. 기계설비의 근원적 안전화를 위한 안전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첫째, 외형 안전화가 있고, 외형 안전화뿐만 아니라 이거 구조, 기능, 작업, 보호전, 점검 해가지고 이거 외구, 기작, 보호, 점 해가 6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 외구, 기작, 보호, 점 해가지고 6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형 안전화 이것은 또 무침령이나 덮개 설치, 외형 안전화는 무침령이나 덮개, 격리, 색깔 구분 이거 무톱격색 4가지입니다. 무톱격색, 격리하고 또 색깔로 구분한다. 이건 4가지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줄여서 상기계입니다. 상기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침령의 덮개,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원회, 기풀풀, 벨체, 원회, 기풀풀, 벨체에는 더블 설건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건 법할 때 이거 하겠는데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원회, 기풀풀, 벨체에는 더블 설건을 설치해야 되고, 사업주는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에 부속되는 키핀에 대해서는 무침령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회, 기풀풀, 키핀, 무톱 이래 됩니다. 이거 회, 기풀풀, 키핀, 무톱 설치를 해야 됩니다. 사업주는 벨트 이연부에는 돌출된 고정구를 설치를 금지한다. 이거 아니다. 이걸 금지로 하면 나왔습니다. 암기할 때는 벨2 돌고금 이래 됩니다.
별2 돌고 금, 금지. 별2 돌고 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주는 이제 1항입니다. 1항의 건널다리, 요것에는 안전난간과 미끄러지지 않는 발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난발, 예, 건은 난발, 난간과 발판. 그 다음 이에 가서 별실 또는 구역 대장소를 격리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 무떡격색, 무떡격색의 색은 뭐냐면 이거 색깔입니다. 색채. 안전 색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기계 설비의 위험 요소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하는 안전 색채를 사용해서 확실히 구분하는 겁니다. 시동 단추는 스위치에 녹색으로, 전기 스위치에서는 적색으로, 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황색으로, 물 배관에 대해서는 정색으로. 그러니까 색채는 스위치와 배관이다 이겁니다. 이거 스위치와 배관에 대해서 색채를 한다. 이거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는 구조 부분입니다. 구조 부분 안전화인데 이거 강도적 안전화입니다. 첫째, 재료 결함 방지. 그 다음에 설계 시 오류 방지, 가공 불량 방지, 안전율 확보입니다. 안전율은 이거 SF로 이렇게 쓰는데 세이프티 팩터 이런 의미입니다. 안전율. 그래 시그마 A분의 시그마 U로 이렇게 합니다. 이건 허용 응력이고 이건 어라우어블 허용 응력분의 얼티미트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극한 응력, 알티미트 해가지고 극한 응력. 그 다음에 허용 응력분의 시그마 Y는 요거 항복 응력, yield, yield라 해가지고 YIELD 해가지고 yield 항복 응력을 의미합니다. 그래 안전율이 확보돼야 되고, 그 다음에 네 가지입니다. 이거 제설가율 해가지고 구조안전화는 제설가율입니다. 요게 암기법 안 해놓은 거는 각자가 요 포인트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뭐 잘하려면 이거 암기 제설가율로 더 이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데 더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라 이 뜻입니다. 기능상의 안전화에는 최근 기계는 반자동이나 또는 자동 제어를 갖추고 있어서 에너지 변동에 따라서 오동작이 발생하여 주요 문제로 대두되므로 이에 따른 기능상 안전화가 특히 요구됩니다. 기능상 기능이 확보되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전화 강화 시 기계 자동 정지, 안전장치에서 일정 방식 채택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작업 안전화가 또 있습니다. 이는 작업 중에 그 안전화는 그 기계가 자동, 반자동, 수동인가에 따라서 다르고, 기계 또는 설비의 작업 환경과 작업 방법을 검토하고 작업 위험 분석을 하여 작업을 표준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작업 안전화는 아무튼 그 작업 위험 분석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표준화하는 것이 또 기본이 되면서 또 작업 공간 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검토돼야 됩니다. 그다음 보전 작업 안전화입니다. 보전 작업 안전화는 그 고장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이 되고, 점검과 보전용 통로나 작업 장소 확보, 뭐 통로해도 안 되는 건 아닌데 통로나 작업 장소 확보, 부품 교환을 철저하고 마모 부품에 대해서 분해 시 차트화하고 분해 순서를 정한다 이 뜻입니다. 분해 시 차트화하고 주의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주의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걸 주의 방법 개선해 보면 됩니다. 아주 높은 곳이라든지 사람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위라든지 그런 거는 그 선을 연결해 가지고 집중
그리스 급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더라는 걸 이제 주의 방법 개선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존 작업 절차 매뉴얼 작성 및 운영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존 작업 안전화를 위한 항목들입니다. 이 점장, 교본, 그 유매 해가지고 6가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있는데 점검, 장소 확보, 교환, 부분 교환, 분해할 때 주유, 그 다음 매뉴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말이 있을 때 뭐가 중요하냐는 거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점검, 장소 확보, 교환, 분해, 주유, 매뉴얼, 이게 포인트입니다. 작업점 안전화입니다. 일이 물체에 행해지는 점 또는 일감이 직접 가공되는 부분을 작업점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작업점은 특히 위험하므로 방호장치나 자동제어나 원격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점에 대해서는 3가지입니다. 방호장치, 자동제어, 원격장치, 방자원 3가지입니다. 이 암기법을 제시해 놓지 않는 거는 각자 그 이해도에 따라서 또는 필요성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단 이 학습을 이래 하는데 이 포인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거 작업점에 안전하는 포인트가 3가지입니다. 이거 방호장치, 자동제어, 원격장치 이 3가지입니다. 방자원입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